번째 발표는 정읍역사문화연구소 김재영 이사장님께서 후천 개벽운동과 보천교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호상 박사께서 도와주시고 사장의 후천 개벽사상 보천교 본소 건축물이란 후천 개벽사상의 반영을 가지고 시간이 지금 너무 짧기 때문에 그 내용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동학사상을 개성한 것이 강일성의 증산종교운동입니다. 증산사상을 개성한 것이 바로 차월국의 보천교죠. 그래서 이 차월국의 보천교가 일제강점기에 민족운동을 전개했다고 하는 것은 그 뿌리가 동학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주된 내용, 강조할 내용은 바로 이 증산과 동학, 수훈과 증산의 가르침을 받은 차월국이 이런 종교적인 가르침에 그치지 않고 이것을 이제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함으로써 독립운동을 전개했다는 취지인데요. 이것을 후천개벽 사상, 후천개벽의 새로운 세상의 중심지를 정읍으로 상정을 하고 그것을 보천교 본소 건축물에 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인 논리를 한 15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처음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자, 이 사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이게 동경에 있는 그 학습원대학 우방본고에 소장되어 있는 보천교 본소 사진입니다. 오신 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본론을 얘기하기 전에 이 사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이렇게 물처럼 흐르는 그 능선이 내장산 망해봉입니다. 맑은 날씨에 서해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 능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봉우리가 삼성산입니다. 삼신산이라고 부르죠. 신과 같은 성인이 셋이 나온다고 하는 산입니다. 이 바로 아래에 정읍의 국책연구기관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 산이, 삼성산이 정읍에서는 풍수상, 정읍은 풍수상 행주형에 해당이 되는데, 배가 떠다니는 형으로 해당이 되는데, 그 뱃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저 삼성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읍의 미래는 저 삼성산에 있다. 공교롭게도 국책연구기관이 다 여기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약간 분 모양 산이 바로 필봉입니다. 문필봉. 풍수에 대해서 좀 아신다면 뭘 얘기하시는지 알 거예요. 목재 형국산이죠. 이게 있으면 이제 그 앞뒤에 이 산을 바라보고 있으면 교육자나 모티브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쪽 지역에 두 학문이 지금까지 끊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 능선이 이밤산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맨 앞에 있는 능선이 고창의 방장산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우리 정읍에서 얘기하는 두숭산, 그리고 부안의 변산, 고창의 방장산을 이 지역에서는 삼신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천교 본소의 중심 건물이 바로 11전이라고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사 대웅전으로 이축이 되어서 2000년에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약간 2층으로 되어 있는 누각이 보이시죠? 제가 리모컨이 없어서 이렇게 불편합니다. 그 2층 누각이 보천교 11전의 정문이라고 볼 수 있고 남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보화문입니다. 이 보화문이 내장산 대웅전으로 이축이 되었다가 2012년 10월에 화재로 인해서 소실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축이 될 때는 단층으로 됐죠. 앞에 있는 초가 건물은 보천교로 인해서 전국 각지에서 이주해온 간부와 교인들의 집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에서 남조선 사상이 있죠. 남조선 수천개벽이 이루어진다는 뜻인데, 농민혁명의 지도자였던 김계남 장군도 원래 호적에는 계남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학혁명에 참가한 이후에 남조선을 열겠다는 뜻이죠. 본명은 영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증산교에서는
이 강일순의 행적과 관련된 곳을 성적지로 보고 있죠. 바로 그곳이 후천계의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바로 김제 용화동입니다. 그런데 보천교에서는 김제 용화동으로 보지 않고 증산의 행적을 분석을 해보면은 정읍과 관련된 법원과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증산이 한 번은 원평에서 정읍으로 가는 길을 남조선 백기라고 했습니다. 이 남조선은 이상적인 조선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바로 이게 남조선 백길이다. 여기 백길에 사람이 차야 간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찬다는 얘기는 증산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을 차는 일이라는 걸로 비유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특히 이 대순전경 이런 얘기 나오죠. 하루는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농학의 장단에 정적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정작궁이라는 이야기 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증산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작궁이 맞다. 한자를 보시면 압니다. 이는 천하의 대궁이 정읍에 서는 것이라. 그러니까 정읍에 있는 보천교 차월보를 중심으로 한 신자들은 후천계백의 새로운 세상을 정읍으로 해석을 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증산계에서는 농학이 종교음악으로 지정이 되고 특히 보천교에서는 배경으로 구성되는 보천교 농악단이 구성이 됩니다. 현재의 정읍 농악단입니다. 그런데 이때 자도와 우도 농악이 합쳐지죠.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차월곡 처음 신문 기사에 보도된 것인데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중산이 내가 정읍으로 갈 것이다. 이 길이 길행이다 했는데 그 간 곳이 어디냐? 차월곡에 지냈습니다. 그리고 현무경 잘 아시죠? 현무경 세 번을 써서 한 번을 차월곡에 주었다고 하는 점. 화천 직전에 직접 차월곡을 불렀다는 점에서 증산의 중통을 이었다고 보천교에서는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45동의 건물을 이방 대흥리에 건축을 했는데 자, 그런 메시지를 교기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교기는 빨간색 바탕에 노란 바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누르시면 자, 이것이 빨간색 바탕에 노란 글씨로 우물정자가 쓰여 있는 것은 바로 오행 중에 화생토를 상징하는 겁니다. 화생토 중앙이 되겠죠. 여기가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교기가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궁궐을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봉산이를 뜨죠. 그렇죠? 이 보천교의 중심 건물인 11전 내에 오봉산 1월도를 연상케 하는 그 벽화가 있었어요. 아까 제가 산을 설명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거기에 바로 삼성산, 이방산, 방장산 사진 보셨죠? 아까 이 세 개의 봉우리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그린 벽화가 있습니다. 궁궐을 연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역이 바뀌면 임금이 남면이 아니고 북면을 한다. 다시 얘기하면 임금은 선천세상에서는 북쪽에 있으면서 남쪽을 향하는데 주역이 바뀌면 임금이 남쪽에 있는다. 그래서 이방산을 등지고 서울 쪽을 바라보게끔 중심 건물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사방에 11전 주변에 4개의 대문을 설치합니다. 우리 한양 도성 그리고 경복궁 4대문이 있듯이 저는 이걸 보고 궁궐 건축을 모방했다고 보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자, 이게 11전 사진입니다. 희미하지만 지금 지붕에 반절이 흘렸어요. 천자가 기가하는 곳은 황하로 이는 법이야 했던 것인데 일제가 일본 천황을 모독하는 행위다 해서 노란 황하를 이었다가 지금 내리는 모습이 찍힌 사진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지금 좀 옮겨진 서울 조계사 사진입니다. 넘기겠습니다. 계속요. 자, 다음 이제 보화문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천교의 정문이 보화문인데 이 보화문에 화자가 대를 받쳐합니다. 서울 5대 궁궐의 남문이 전부 대를 받쳐가죠.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덕수궁은 현재 대한문이죠. 정문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해요. 덕수궁의 정문은 대한문이지 않느냐. 원래는 대한문이 아니고 인화문이었습니다. 인화문이 지금 헐렸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기는데 자, 이거는 바로 임금의 덕으로서 백성들을 교화시킨다는 그 대를 받자를 모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해운리의 중심거리를 십자거리, 왕십리, 종로라는 지명을 붙이고 현재도 그렇게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보하문인데 내장사이 축으로 듣다가 소실됐다고 얘기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 축들 이게 이제 소실된 거죠. 넘기겠습니다. 자, 해태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해태를 지금까지 뭘로 해석했냐면 관악산의 화기를 막기 위해서 세웠다 했는데 화기를 막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궁궐 건축을 전공한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제가 바탕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지금 광화문 앞에 있는 해태도 이 궁궐 건축 연구자들의 연구 논문을 보면은 앞에 노두돌이 있었다. 하마석이 있었다. 여기서부터 임금이 계신 곳이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권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11전 사진 보여드렸죠? 그 앞에 해태가 있습니다. 원래 11전 앞에 해태가 있었다고는 전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전터에서 지금도 박석과 황화가 발견이 되는데 이 박석은 궁궐 건축의 바닥재로 쓰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60방주라는 아까 잠깐 나왔죠. 차월복 바로 밑에 보천부 7고 간부들이 바로 60방주입니다. 이 60방주들 외에는 차월복이 면회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 카리스마가 있었는데 이 60방주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기관이 바로 정화당입니다. 이 건물이 청화 건축물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명백히 궁궐 건축을 모방했다고 보는 것이 이거예요. 자, 사진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여기 지금 조만하게 왼쪽에 해태가 보이죠? 사진 넘기세요. 마음이 급하니까 사진 말이 좀 빨라지고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선정전입니다. 이게 청화예요. 후원 가실 때 이게 놓치기 쉽습니다. 꼭 보셔야 돼요. 자, 더 다른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정면에 씌운 거죠. 그렇죠? 넘기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넘겨주시면 정화당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 사진은 흑백이지만 기록에 분명히 청화 건축물로 나옵니다. 놀랄만한 일은 여기 청화에 잡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요, 잡상은 궁궐 건축, 권위 있는 사찰, 이 건물 외에는 잡상이 설치지 않습니다. 관례적으로 잡상은 홀수로 설치가 됩니다. 3, 5, 7, 9, 11일, 3, 5, 7, 9, 11일. 현재 경회루의 잡상이 11개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이 청화에다가 잡상이 지금 청화가 약간 잘렸죠. 그래서 5개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궁궐 건축을 모방했다. 다시 다른 이거는 이제 보천교 건물을 건축할 당시의 청화와 황화를 제가 찍은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11전 터에서 발견되는 황화와 박석입니다. 저희 리모컨이 없어서 박석을 못 가르치는데, 자, 화면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천교에서 중시했던 거는요, 바로 정업이, 이 정자가 우물정자입니다. 이 정업에 계시는 분들이 샘정자라고 하는데 우물정자예요. 우물은 사방에서 물이 모여들었다가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 이미지를 확장하면 여기가 근원이자 중심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보천교가 신앙이 될 당시에 정해 수류, 다음 글자 한번 보이죠? 정해 수류 사회원이라는 유언비라고 좀 그렇고 말이 교인들 사이에 널리 유포되어 있었다. 정해는 정읍의 백제때 정촌이라는 마을에 있는 샘입니다. 이 정해에서 나온 물이 사해 바다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중앙 이미지를 확장한번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11전에 11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10은 동서남북 중앙을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열십자인데 이게 바로 음의 숫자이자 완성의 숫자입니다. 1은 양의 숫자이자 시작의 숫자입니다. 자, 이를 종합하면 10과 1은 시종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정업 이방 쪽이 앞으로 후천 개벽의 새로운 세상의 시작과 마침의 장소다. 이거를 그 현판의 11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10과 1을 합치면 역시 중앙토가 됩니다.
앞에서 서두에 결론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보천교는 중산 종교운동과 동학의 교적인 수훈의 가르침을 근거로 하는 종교적 활동을 했다. 지금 이 내용은요, 앞에 내용을 생략을 했는데 이방 대응에 여러 번 앞으로 나올 겁니다. 종교 공동체 또는 경제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이 경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농기구, 갓공장, 유리공장 이런 공장을 설치해서 자급자족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걸 안우상 박사는 그 다음에 물산장려운동 효시로 보고 있는데요. 이것도 동학의 유무상자 정신을 본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본문에 생략이 됐는데 차월국 1924년에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에 차월국이 천자로 등극할 것이다. 이거는 동학의 진인 출연설에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지금 강조해 달 내용이 많은데 이야기할 내용이 많다 보니까 생략이 됐습니다. 자료집을 꼭 참고하시고 토론 시간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가르침을 근거로 종교적인 해석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함으로써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다. 제 이야기는 이것이 결론입니다.